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이고요. 변리사 스쿨에서 생물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니까 변시 자연과학 4과목, 물리화학, 생물지학의 현재 출제 경향성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게 생물이니까 생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성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작년에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당시에 13년치 기출문제 물화생지를 풀어보고 그 4가지 팩터를 도입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하실 때 합격 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합격 수기를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분들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괜찮았던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공부했는데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많이 봐두시는 게 좋은데 그 합격 수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하고 좀 결론은 많이 유사합니다. 의미는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고서 결론을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자료가 길어서 자료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일단 올해치는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올해 기본 강의를 좀 빨리 시작하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추후에 이제 올해 시험 결과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자료를 업데이트 할 텐데 그때 참고하시면 되는데 작년까지 경향하고 올해 경향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3년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최근 4년하고 그 이전 한 9년치 산인공에서 통계치를 아직 제시하고 있는 쭉 비교를 해보면 이쪽 9년하고 이쪽 4년은 경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페이즈 1이라고 부르고 이쪽을 페이즈 2라고 부르는데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페이즈 2에는 이 컷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유는 민법, 산재, 자과 전부 다 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컷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올해는 더 많이 올라갔죠. 81.66으로 지금 최고의 컷을 기록하고 있고요. 문제들이 쉬워지면서 좋죠. 이제 대응을 잘하면 좋긴 한데 여러분들은 상당히 고득점을 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됐죠. 물론 수험생들 수준도 높아진 것 같지만 하여튼 모든 과목들이 문제가 좀 쉬워졌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쉬워지면서 이제 영역을 벗어난 무리한 문제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제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페이즈 2가 경역성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변별력이 더 좋아요. 근데 페이즈 2의 시기는 지금 4년이고 사실 페이즈 1의 시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출제 경향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페이즈 1과 페이즈 2 내용이 다 나와 있고 좀 차이점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페이즈 1과 2 시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컷이 높아졌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페이지 1 시기를 보면 민법이나 산재의 경우에 이 뒤쪽이 꽈락률이거든요. 꽈락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산재는 꽈락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60일 때도 있었고 42%일 때도 있었고, 이 시기에는 민법이나 산재를 아무리 잘해도 자과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현재는 세 과목 모두 좀 안정화가 돼서 꽈락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 자과 꽈락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그래서 페이즈 1 시기하고 2 시기를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컷이 7점 정도 올랐고 전체적으로 민법은 한 4점, 산재는 5점, 자과는 7점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제
페이즈 2 시기에 자과가 한 7점 올랐는데 올해치까지 포함시키면 더 많이 올랐겠죠. 그 다음에 얘는 좀 산인공에서는 그 응시자의 과목별 평균은 매년 공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합격자의 평균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2016년이죠. 아까 페이즈 1의 시기에 자세한 통계치를 제시를 했는데 얼마 후에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합격자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서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이때 당시에 산재는 85점, 합격자의 평균이니까 컷보다도 높다고 봐야 되죠. 민법은 89점, 자연과학은 한 66점 정도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연과학 합격자의 평균이 66점이면 지금 한 6, 7점 올랐다고 봐야 되니까 지금은 자연과학 합격자들의 자연과학 평균은 한 72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컷보다 더 높은 합격자의 평균이니까 72점이 안 돼도 충분히 합격은 하실 수 있어요. 한 65점 돼도 합격하실 수 있는데 대신 민법하고 산재가 굉장히 잘 받쳐져야 되죠. 무조건 둘 다 90이 넘으셔야 되니까 그것도 쉽진 않습니다. 자연과학은 사실 이제 1차를 공부를 해보시면 민법하고 산재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서 70점, 80점, 90점, 민법은 100점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산재는 95점 정도까지 열심히 하시면 올라가는데, 자연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합격자 평균이 72점이라고 했는데, 거의 70점까지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고요. 그 이유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자연과학이 현재도 당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도 자연과학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과학은 중요도는 사실 낮죠. 민법은 민소법은 민법하고 전혀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민법을 못하면 민소법을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2차도 영향을 미치니까 민법을 잘 하셔야 되고 산재는 당연히 2차하고 이어지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연과학은 1차가 끝나면 다시는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은데 1차 당락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공부하시는 순서가 민법, 특허, 상표, 디자인이죠. 네. 상표나 디자인은 서로 바꿔도 돼요. 근데 민법을 제일 먼저 하시고 상표를 그 다음에 하십니다. 자연과학을 중간중간에 끼워서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어려워요. 민법만 공부해 보시면 민법 이제 기본 강의 들을 때 복습해서 따라가는 것만으로 굉장히 버겁습니다.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입해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미루다가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 복습이 힘들더라도 자연과학을 중간중간에 끼워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어찌됐든 그렇더라도 자연과학은 좀 늦게 하게 되고 공부를 해보셨을 때 자연과학 4과목이 다 나한테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과목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도 부족하고 주력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너무 집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자연과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잘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보다도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민법이나 산재는 전략이 물론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올라가지만 자연과학은 안 그렇기 때문에 특성을 잘 알고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다루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연과학, 물화생지 4과목 나는 몇 점을 맞겠다. 자기 전공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실전에서의 풀이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과학 4과목이니까 40문제를 60분 동안 풀게 되는데 현재도 40문제 다 푸는 분이 많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도.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과목 몇 분에 풀겠다 정도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 전략을 잘 세우셔야지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특성을 초반에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정량적인 그래프는 아니고 난이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
물리화학, 생물, 지학인데 지학은 가장 난이도가 낮고 뭐 해마다 난이도 변동이 있다고 해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지학은 4과목 중에 선물 같은 과목이라서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거의 10개 생각하셔야 돼요. 실수로 틀려서 9개, 뭐 8개 맞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학은 무조건 10개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론의 양도 가장 적고 열심히 해보시면 거의 10개까지 가게 되십니다. 생물은 약간 난이도가 높은데 문제는 생물은 저는 이제 나티피컬한 문제라고 브리타나 짱돌 문제라고 하죠. 그 문제들을 계속 출제를 해왔어요. 근데 이거는 전공자라도 사실 커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리가 그 다음 난이도가 높고 화학은 난이도가 어마무시합니다.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시간이 길어서 실전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고득점 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난이도는 현재 이렇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입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지학은 가장 빨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강의 수도 짧고 이론의 양이 그래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커버하셔야 되고 생물이나 물리는 이제 현재 출제 경향으로 보실 때 비전공자도 열심히 하시면 지금 7개라고 되어 있는데 8개, 9개까지도 갈 수 있어요. 최근 4년간의 경향을 보시면 물리도 한 8개까지 갈 수 있고요. 화학은 5개만 맞추시면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분들은 6개, 7개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같은 얘기예요. 뭐 6개, 7개를 맞추려고 공부하면 5개 맞게 되는 거고 화학은 가성비가 가장 떨어집니다. 노력을 해도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화학 공부하시는 게 처음에 이론 공부를 강의를 들으면서 이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빨리 풀어봐야 되는데 보통 기출문제가 안 풀립니다. 화학은 이론 공부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킬은 또 따로 연마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스킬은 굉장히 빨리 까먹습니다. 민법이 이제 굉장히 잘 휘발된다고 하잖아요. 화학이나 물리의 문제 푸는 스킬은 그거에 버금가게 빨리 까먹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기본 이론 복습하시고 문제 다시 풀어보고 객관식까지 풀어보고 열심히 다른 과목까지 하시면 5개를 맞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들 풀어보시면 전공자 아니면은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화학은 현재는 좀 어려운 과목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화학을 버려야 되겠다. 안 됩니다. 화학 버리면 합격하기 힘듭니다.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화학을 고득점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과목들은 가볍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과목을 골고루 하실 때 화학은 목표치를 높게 가져가도 달성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목표 점수 그래프인데 과거에는 페이즈 1의 시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학은 다 9개, 10개, 생물은 5개, 6개, 물리도 5개, 6개, 화학은 4개만 맞추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지금은 페이즈 2의 시기는 상황이 바뀌어서 지학은 거의 9개, 10개 맞아야 되고 생물하고 물리는 8개 정도, 생물은 뭐 9개까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생물하고 물리 합쳐서 8개, 8개, 16개 정도 가셔야 됩니다. 화학은 5개만 가시면 되고 사실 화학은 5개에서 6개, 7개로 가겠다. 2개를 더 맞추겠다. 그럼 다른 과목 2개 늘리는 거에 몇 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목표치를 적당히 잡으셔야 되고요. 이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재 출제 경향을 볼 때 주력 과목은 이제 비전공자 기준으로 특별한 전공이 없으신 분들은 지학을 1차 주력으로 잡으셔야 돼요, 당연히. 그 다음에 생물하고 물리를 2차 주력으로 잡으시는 게 평균적일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학은 10개, 생물하고 물리는 8개 정도로. 그다음에 화학은 이제 보완하는 정도로 방어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실전에서 문제 풀 때 문제지가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렇게 나오거든요. 순서대로 푸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푸시면은 1년 공부한 거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론 과목인 지학하고 생물을 먼저 푸셔야 돼요. 둘 중에 자신 있는 거 먼저 푸셔서 지학, 생물 푸시고 그 다음 계산 문제가 많은 물리하고 화학을 푸시는데 가능하면 물리를 먼저 푸시는 게 좋습니다. 화학은 난이도도 높지만 난이도 변동이 심해요. 내년에 급격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맨 마지막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풀이 시간 보시면 생물하고 지학은 15분, 20분이라고 했는데 열심히 하시면 15분까지 두 과목 합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분대로 끊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지문만 바로 체크해서. 15분에 맞추시도록 노력해야 되고, 물리는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한 20분, 15분까지 가기는 좀 힘듭니다. 나머지 시간을 거의 화학에 넣어도 투입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게 60분 정도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과목별 학습 방법은, 지학은 뭐 열심히 무조건 하셔야 되고, 생물은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불이타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올해도 하나는, 올해 22년 2월 출제된 생물도 하나는 불이타라고 봐야 되고, 나티피컬한 문제들이 계속 섞여 나와요. 근데 그런 걸 커버하겠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공자도 거의 커버 못하고,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의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생물은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했을 때 맞출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물리하고 화학은 강의를 좀 일찍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일찍 들으시는 게 좋고, 말씀드렸듯이 화학 같은 경우는 이론 공부하고 문제 푸는 스킬은 전혀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 강의하면서 배우신 다음에 문제 푸는 스킬을 자기가 쌓아 나가야 돼요. 그것도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물리학, 화학, 계산 문제는 중간중간에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2번씩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계속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문제를 푸는 스킬이 남아있을 수 있게 문제의 수가 많지 않더라도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모든 과목의 기출을 중시하셔야 되죠. 그래서 초반에 이 시험의 수준이 어느 정도고 내 시작점이 어딘지를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거기까지 달성을 하셔야 돼요. 뭐 민법, 산재도 마찬가지고, 특히 자과는 더 심하고요. 자과에서 무리하게 점수를 뭐 80점, 90점을 맞았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별로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민법하고 산재에 잘 투입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정확히 기출문제 수준까지 올라가실 수 있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초반에 빨리 풀어보셔야 되고, 특히 생물의 경우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버릴 부분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버리려면 현재 기출문제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의 경우는 기본 강의 들으시면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고 머릿속에 영역에 대한 매핑을 해서 어떤 영역이 어느 깊이까지 나오는지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은 가볍게 공부할 수 있게, 스스로 어느 정도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최근 4년이죠. 자과가 달라진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리하고 화학은 실전에서 문제풀이 시간이 어마무시했는데 그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난이도는 기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계산 스텝이 여러 개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좀 줄어들어서 그래도 물리는 실전에서 한 20분, 길면 25분 내에 그래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정도까지. 화학도 많이 줄었는데 화학은 그래도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생물의 변화 특성은 기존에는 그 불이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생물 비전공자는 한 6개 맞추면 진짜 잘 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불이타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8개, 9개까지 보셔야 됩니다.
예, 뒤쪽은 데이터 부분이라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물리하고 화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바뀌지는 않았는데 이게 문제 풀이 시간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직접 풀어본 시간, 그 풀이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보입니다, 최근은. 그리고 생물은 과거에는 이렇게 NT라고 브루이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입니다. 데이터들은 내용이 많아서 그냥 쭉 한번 나중에 훑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여기 데이터에 있는 문제풀이 시간은 거의 내가 물리의 전공자다, 생물의 전공자다일 때 풀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동안 열심히 하셔도 거의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최소치라고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좀 가볍게 생물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4년치를 업데이트해서 포함시켰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테이블이 2개인데 생물은 이쪽은 교재 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재 세포부터 세포 광합성이나 세포 분열, 그다음에 유전학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고요. 그래서 14년치에 대해서 기출 문제들을 다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 몇 개의 문제가 나왔는지, 옛날에는 안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카테고리를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출제 유형이 비슷한 것들을 묶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 이쪽 카테고리 1은 생물의 기본과 그 다음에 생체 물질에 대한 거고, 얘는 기출이 있든 없든 어느 정도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뒤쪽을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최근 세균에 대한 문제가 3년간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경향성이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세균이 나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3년간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출제자가 세균 쪽에 관심이 많은 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출제자라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근데 대응법은 5문제에 여러분들이 세균에 대해서 공부하실 만한 내용이 거의 다 포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수준만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파란 부분은 세포 광합성, 그 다음에 세포 분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세포 광합성은 전공자도 어려워해요.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뼈대가 되는 기초적인 부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뼈대가 되는 부분만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결론은 다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생물은 어떤 영역을 벗어나서 내가 남들 못 맞추는 거 맞추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좋습니다. 시간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부해 보시면 뼈대만 공부하시면 대부분 기출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맞추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거의 커버하셔야 되고, 세포 분열도 좀 비슷합니다. 유전학은 조금 골치 아파요. 전공자도 거의 못 푸는 문제들도 나왔고,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만 나왔습니다. 유전학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2분 내에 풀리면 다행이고 안 풀리면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고 나중에 풀어야겠다라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제랑 발현 부분은 여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뼈대에 대해서만 잘 공부하시고 확장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대신 그 정도 하시면 거의 기출문제 수준 다 맞출 수 있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분자생물학이고 실험기법인데 여기는 100% 커버하기가 힘들어요. 워낙 실험기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본만 하고 남들 다 틀린 건 틀리겠다, 방어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연두색 부분은 생리학이고, 여기는 출제 경향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패턴이 없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도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생리학 영역이 굉장히 넓은데, 좀 편중돼서 나와요. 나오는 데만 나오고, 안 나오는 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리학은 무조건 방어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생리학을 잘 커버해서 무조건 맞추겠다? 거의 안 됩니다. 예. 다음은, 진화와 분류 부분인데, 주의하실 부분은 고세균이 세 문제가 나왔는데, 고세균은 지금 생물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예요. 고세균 때문에 생물학 분류 체계가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고세균은 잘 정리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쉽습니다. 그리고 이론의 양도 적기 때문에 여기도 거의 커버해서 다 맞춘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태 쪽인데, 생태도 거의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이론의 양도 적고 쉬운데, 경향성이 여기 요 시점까지는 쉬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은 안 나오거나 세 문제가 나왔는데, 두 문제는 질소순환이라고 이쪽에서 가장 까다로운 거였고, 하나는 우점식물이라고 굉장히 지엽적인, 전공자도 잘 모르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자면 과거의 득점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문제를 내지 않거나 아주 까다로운 걸 골라서 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그 부분에 유의해서 쉬운 건 안 내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것들을 찾아서 잘 커버를 하셔야 됩니다. 생물은 시사성 테마들이 있는데, 이 위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세포 사멸이나 마이크로 RNA나 조류독감 5157 이런 질병들이 그 시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중요하거나 아니면 사회 문제가 됐을 때 출제가 됐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 교재에 없어도 당연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물은 영역별로 대응하는 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냥 전체를 내가 열심히 해서 무조건 좋은 점수 받겠다?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그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제 강의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기본 강의는 이제 그 현장 강의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6월 21일, 22일경에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특강하고 시사성 테마 무료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추가적으로 시사적인 문제가 나올 때 꼭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월에 생물 핵심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14년간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합니다. 최근까지 생물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그렇게 꼼꼼하게 다룬 강의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만들었고요. 올해까지는 무료로 하기로 이제 학원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어야지 들을 수 있고 기초부터 강의를 하지는 않으니까. 기본 강의를 들었는데 기출문제가 쉽지 않다거나 이제 꼼꼼하게 기출문제 수준에 대응을 하시겠다 그러면 들어보시는 게 좋고요. 14년 문제니까 140문제인데 한 10회, 11회 정도 하게 될 겁니다. 3시간 기준으로. 굉장히 길죠. 그래서 필요한 핵심 이론들을 기본 강의에서 마찬가지로 다시 정리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을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실 분들은 좋은 강의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2월에 최종 정리 강의를 한 4회 정도 하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에 대한 소개도 마쳤고,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뭐 나중에 질문 생기시면 별리사 스토리나 아니면 그 JHJ 그룹 게시판 아시죠? 그쪽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